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고흥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군수님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군수 공영민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는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을 목표로 설정하시고 6개월 동안 군정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성과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소회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에 정말 우선은 제가 편가르기 없는 고흥, 그 민선의 폐해가 이제 편가르기 국민 통합을 지어야 하는 건데 편가르기 없는 고흥, 국민 통합의 고흥을 만들고 그 바탕 위에서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6개월이었다. 우리 1200여 공직자와 쉼없이 달려온 그런 6개월이었다. 이렇게 소회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 그 다음에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용역비, 그 다음에 광주 나라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용역비, 또 전국 최초로 어선건조 지원센터 용역비 등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그래서 보람된, 힘들었지만 보람된 6개월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금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안이 중요한 것은 사업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게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우리 직원들하고 벌써 2024년 정부 예산 신규 사업을 확정을 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기획재정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력을 살려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 발 더 먼저 앞서가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우리 고흥군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의 군정활동 내용을 살펴봤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고흥군의 가장 큰 화두는 우주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고 또 우주발사체 특구지정 관련 국비까지 확보하면서 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는데요. 앞으로 고흥에는 어떤 시설들이 생기게 되나요? 예, 작년 12월 21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고흥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6만 2천여 군민과 그 다음에 7만여 우리 향후들한테는 아주 희망을 준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정부에서 2031년까지 1조 6천억을 투자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은 3조 8천억의 경제 유발 효과, 그 다음에 2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으로 봐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핵심 사업으로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52만 평 규모로 나라우주센터 인근에. 그렇게 되면은 그곳에 앵커 기업을 비롯해서 부품 소재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고흥으로 입장을 봐서는 아주 그 양질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와는 별도로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용역비가 5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에 예를 들면은 미국의 나사가 있고 또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가 있어서
그 체험이나 옛날에 발사했던 위성들을 보기 위해서 1년에 1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우주청이 있고 우리 고흥에 나라우주센터가 있고 거기에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조성이 일종의 테마파크거든요. 네. 이게 조성이 되면은 체험, 교육, 리조트 등의 시설이 들어서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고흥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 이어서 이 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고흥의 대표적인 항공 산업은 드론인데요. 네. 지난해에는 드론 센터가 문을 열었고요. 또 올해부터는 드론 택시라 일컫는 이 소형 비행체 운용 체계인 UAM이 실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예.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항공 분야에 대한 계획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흥은 전국에서 드론 공역이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국가 비행 성능 시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가 드론 센터가 있어서 벌써 15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한 7개 기업 정도가 더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드론 관련 인프라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고흥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금년에는 113억 원을 정부에서 투입을 해서 KUAM이라고 그래서 이제 UAM의 실증 단지를 만들어서 실증을 하게 되는데 8월부터는 우리 SK텔레콤 또 롯데 그다음에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한화도 물론이고 네. 대기업들이 이곳에서 이제 UAM 실증을 하게 됩니다. UAM이라 그러면은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항공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드론이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가서 드론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공중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UAM을 갖다가 실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고흥에서 실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흥 입장에서는 그냥 말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심 항공 체계지만 저희들은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쪽에 관광지를 오갈 수 있는 그런 드론 실증을 하겠다. 네. 같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실증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고흥과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드론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최초로 저희들이 이제 그 드론 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UAM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고흥에서. 그리고 드론 축구 전국 대회도 개최를 해서 드론 중심 도시 고흥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 발전에 있어서 미래의 신성장 산업 육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겠죠. 고흥군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 고속도로 건설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역균형 발전이나 아까 우리 고흥에서 추진하는 우주발사체 크레스트 성공의 전제 조건은 접근성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게 광주에서 고흥읍을 거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87.7km의 직선 고속도로 이거를 정부에 건의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이번에 정부 예산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이 돼서 고속도로가 추진되는 단초는 마련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광주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시간이 지금은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1시간 이내로 단축이 됩니다. 직선 고속도로가 되면. 네. 그리고 고흥에서는 30분 이내로 단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고흥인의 생활 여건이 완전히 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는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경전선이 벌교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네.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들어 달라. 철도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녹동역에서 서울까지 철도 기차를 타고 가면은 3시간 이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 또 고흥인의 생활 여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고흥은 아까 말씀드린 우주발사자 클러스터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되지만은 우리 지역 경제 균형 발전, 지금 이제 우리 현 정부가 지방화 시대 지역 균형 발전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부터 또 철도 건설을 통해서 네. 접근성을 높일 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네. 고흥은 민선 8기에 들어서 농업 분야에서도 굵직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된 건데요. 군수님께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또 수산업과 축산업으로 확대해서 첨단 농수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셨거든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내실 있는 운영과 또 첨단 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진해 나갈지 궁금한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국에 지금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는데 저희 고흥은 1,190억을 들여서 작년 11월 14일에 고흥만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0만 평 규모로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돼 있는데 저는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시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고흥에서는 그 주변으로 한 60만 평 규모로 고흥의 농수축산 스마트팜 밸리, 대규모 밸리를 조성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1,000여 명 정도의 젊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전체가 다 수출하는 수출 전진기지화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 고흥의 스마트팜 밸리에서 전국으로 스마트팜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까지 들어봤고요. 네, 네. 또 지역 현황과 함께 올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전남 지역에 찾아온 이례적인 가뭄으로 양파 농가 등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이 국민들은 좀 근본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기도 했죠. 이 가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가 늘어나기 전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우리 고흥은 사실은 이제 마늘 주산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금산면은 전국에서 조색 양파의 주산지입니다. 네. 근데 작년 9월, 10월 그 마늘이 한참 심어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될 그 무렵, 그 다음에 양파는 모종을 이 시기에서 지금 뿌리를 내려야 될 그 시기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마늘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양파는 시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가뭄대책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우리 군청의 살수자, 소방차, 그 다음에 민간의 레미콘차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공급을 해서 그 마늘이 뿌리 내리게 하고 또 양파가 시들어가던 게 생기를 찾게 해서 지금 현재 마늘, 양파 작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은 이제 비도 좀 많이 온 편이고 해서 또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을 했었거든요.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그동안에 저수지 준설, 방조제 보강, 그다음에 대형, 중형 관정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 우리 고흥의 저수율은 7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농업용수 때문에 지금 뭐 완전히 해갈된 상태. 농업용수 때문에 애로는 지금은 겪고 있질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금년 예산에도 근본적인 가뭄대책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저수지 준설이나 또 방조제 보강, 그다음에 중대형 관정을 많이 마련해서 우리 고흥시는 앞으로 가뭄 때문에 농사 짓는데 애로를 겪지 않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가뭄 대책 계획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현안은 공버스터미널의 악취와 또 노후화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오랜 고충이기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첫 현장 방문으로 버스터미널을 선책한 것도 그 이유였을 것 같은데요. 터미널 신축은 무산됐지만 그래도 화장실만 새로 짓는 등을 고안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공해 정말 버스터미널 문제 때문에 그 노후화된 버스터미널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공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도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군수인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고흥터미널이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터미널인데요. 이게 지은 지 4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막 그 시설을 보강하고 그럴 수 없는 처지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안타까운 실정인데 우선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을 어디다 그냥 이전하거나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지금 남자 화장실 문제인데 이거를 그 터미널 내에 새로운 부지에다가 지금 올해 2월 말까지 최신 시설로 신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터미널 공영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신축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을 별도로 신축할 계획이고 또 공영화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고흥군은 전담팀인 이 고흥사랑팀을 신설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가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이제 지금 최초로 시행되는 원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금 열심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조직 개편 때 고향사랑 관련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포함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답례품 선정,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구상하면서 전국 1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소지가 아닌 지역 어디에나 50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렇게 낼 수가 있는데 우리 고흥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답례품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342종의 고흥의 농수축산 특산물이 골라서 이렇게 답례품을 가져갈 수 있는 고흥몰 그 이용권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고흥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2박 3일이나 3박 4일 여행권,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그 벌초 같은 것도 대행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고흥의 분청사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분청사기도 답례품으로 드리는 등 고흥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답례품이 많고요.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동판에 이름을 새겨서 우리 고흥 군청 현관에 영구히 게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흥 국민 여러분과 우리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소멸 위험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고흥 국민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고흥은 이제 우주 중심 도시, 드론 중심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중심 도시, 그리고 관광 1000만 관광객이 오는 그런 관광 중심 도시, 그리고 고속도로와 철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작점에 와 있는 그런 고흥입니다. 이러한 고흥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고흥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영민 고흥군수와 함께 군정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올해도 적극적인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도흥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